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제 이제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합도 두 조합밖에 안 갔고, 아침이 더 조금 좋아 보일 수 있다 얘기를 해서, 그대로 아침을 메인으로 데려갔습니다. 배당을 좀 적게. 오버랑 이제 트락토로 승 묶어서 그게 3배가 좀 넘었고 해축은 아무리 봐도 이제 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결국 그 썬더랜드 오비에도 무만 가려 했는데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승부를 묶어도 이제 배당이 나오긴 하지만 기왕 좀 애매한 거 그냥 되든 안 되든, 왜냐면 사솔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묶어갈 만한 게 없어서 이제 고민 중이었는데 라치오 언더 가기도 좀 애매했고 결국 언더 나오면서 이제 라치오 승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무조합에 그냥 묶으니까 한 17배 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더니 당연히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챔만 좀 기대를 하고. 근데 이게 웬걸?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또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무리 신경 쓰고 해봤자 이제 지난 일요일도 좀 아쉽게 적중 안 된 것들이 많고 오버도 그렇고 어제는 그냥 무심코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 갔더니 오히려 적중이 되고, 참 이게 어렵다 해서 어제는 두 경기가 아니고 두 조합 다 올킬을 했고, 어, 어, 뭐 전경기 다 적중을 했죠. 어제 뭘 가도 적중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표 그 결과도 다 이제 공지에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출발이 좋다. 후원 감사합니다. 무배당이 크게 저 무배당이 아마 떨어져서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게 배당이 떨어진 상황에서 간 거라서 3 이하라서 안 가셨구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썬더랜드도 썬더 승무해서 에버튼이 근데 3연패를 할까 해서 이제 3연패 안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무승부를 간 거고, 오사수나도 이제 원정이긴 하지만 유리해 보였는데 뭔가 원정 득점 생각하면은 이기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승부를 갔던 건데 어, 얻어 걸렸다. 사실 저 사소올로 제노아가 괜히 껴가지고 틀릴 뻔 했거든요. 제노아 극장골 아니었으면. 그래도 지난 토요일도 어찌 보면은 토요일은 그래도 노리고 간 거잖아요. 뭐 FC 안양 승이라든가 뭐 수원 삼성 마엔, 뭐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대전 승. 이거는 좀 확신이 있어서 간 건데 어제는 진짜 애매해서, 아마 애매해서 배당이 더 높게 가지 않았나. 더 완전 좋아 보였으면 무승부만 갔겠죠. 근데 살짝 애매해서 금액을 좀 낮추고 이제 배당을 높이다 보니 그런 건데, 우연찮게 얻어 걸려서 나름 기분이 좋다. 근데 오늘 또 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안 되면 현타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어제 메인 아침 그리고 고배당 해축 이 두 조합밖에 안 갔습니다. 어제 갈 게 진짜 없었어요. 뭐 했으면 뭐 무조합 따로 뭐 오버조합 따로 이렇게 갔을 텐데 라치오도 배당 대비 건드릴 수가 없었고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고, 경기도 많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4경기 중에 한 경기 뺐습니다. 그 알가라파 3.5 프렌인가? 그건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건데 그것도 뭐 2프렌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아침은 보고 왔습니다. 나머지 챔피언십이랑 그 챔스를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은 가진 않을게요. 어제 아침이 좋아 보였지만 오늘 아침은 뭐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다 홈 쪽으로만 보여서 그게 좀 빡셉니다. 일단 요것도 FC 서울 승이 좀 더 유력하고 마치다도 마치다 승이 유력하고 쌈푸이로는 좀 애매해요. 뭐 지금 서울이 배당이 올라가고 마치다도 또 배당이 떨어져서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게 홈이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쌈푸이로는 아직 그 리그에서 물론 우승 경쟁이 좀 힘들 텐데 뭐 전체적으로 볼 때
8점이면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강원이 성적이 좋아서 배당 대비 쌈프이로 승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하고 뭐 이프렌이든 언오버든 쉽게 가져갈 수 없는 게 쌈프이로가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서 뭐 강원 이프렌보다는 차라리 언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언더 이런 쪽. 요것도 불이람 승보고. 그리고 어디 갔냐? 알사드 2프렌을 봅니다. 2프렌 3.5프렌은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알 이티아드도 승 봅니다. 승. 그래서 결국 오늘 다 홈 쪽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간다면 뭐 이걸 다 묶어 가든 그 중에 뭐 배당 대비 좋아 보이는 걸 골라서 가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안 갈 확률이 좀 큽니다. 지금 시간도 7시 마감이고 배당들도 좋지 않아요. 마치다도 1.5가 안 되고, 뭐 알사드도 2프렘 보지만 1.3밖에 안 되고, 알 이티아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오버랑 뭐 트락토로 승만큼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없으면 갔겠죠. 아침도 어떻게든 묶어서. 근데 챔피언십이랑 챔스만 하더라도 17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침에 뭐 할 필요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일찍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조합 정도 가보면 좋죠. 뭐 7시 마감인 경기들, 뭐 후에 있는 알사드나 이티아드는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요렇게 경기 결과만 공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들이 중요하니까. 자, 그럼 아침은 좀 고민을 해보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가고 아니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가 아침 시간상으로는 중간에 이제 뭐 챔스도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챔피언십에 뭐 아침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없이 저는 아침은 아침별로 나눴고 챔피언십은 챔피언십, 챔스는 챔스대로 나눴기 때문에 요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보기 편하게 이제 아침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침이래. 챔피언십. 순간 이제 착각을 해서 챔피언십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챔피언십이 8경기 되고 챔스가 아마 9경기 될 거예요. 챔피언십은 시간대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버밍엄하고 이제 미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진 않습니다. 자, 버밍엄하고 미럴인데 미럴 같은 경우는 지금 득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버밍엄이랑. 승점이 좀 앞서 있고 버밍엄도 홈에서는 잘하거든요. 근데 미럴이 원정 아직 무패이기 때문에 유일한 무패 팀입니다. 3승 3무. 무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버밍엄 성적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럴이 지금 보면 주전키퍼 부상에 뭐 곳곳에 부상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공격에도 있고 미드필더에도 있고 이래서 결장 부분은 버밍엄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만나면 무가 좀 많아요. 지금 5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버밍엄이 홈에서. 그래서 만나면 무를 캐는데 지난번 포츠머스전 4대0으로 이긴 게 좀 큽니다. 왜냐면 버밍엄이 그동안 이제 뭐 아주 많은 득점을 해서 이긴 적이 거의 없긴 해요. 득점을 많이 해도 비기거나 졌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승을 거둔 건. 근데 미럴이 생각보다 지금 페이스가 너무 좋습니다. 원정 무패기도 하고 최근에 4승 1무. 홈에서 코번트리한테 0대4로 진 것 빼고는 아주 깔끔합니다. 물론 옥스퍼드전 2대2로 비긴 게 있어서 최근에 버밍엄의 폼이라면은 그럴 한번 홈사이드로 가볼 만한데 배당이 너무 적어요. 1.83. 굳이 1.8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미럴이 잘하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미럴 프레임 가기도 좀 애매한 게 버밍엄도 흐름을 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챔피언십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뭐 아침은 그냥
약간 뭐 보너스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고, 오버 보는 게 가장 좋다. 다득점 무승부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 배당을 잘못 적었구나. 그저께 배당으로 적었네. 16.7배인데 이거 수정 좀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하고 블랙번 경기인데 이것도 배당이 아까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 아까 버밍엄하고. 자, 브리스톨도 성적이 상당히 좋죠. 블랙번은 지금 거의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뭐 승점도 9점 차이고 실점은 별로 차이 안 나지만 득점에서 10골, 거의 10골 차이. 그리고 이 블랙번이 그래도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거든요. 3승 3패로. 그래서 뭐 브리스톨이 지금 아주 큰 부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뭐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블랙번이 오히려 최근에 공격에 한 명 정도 부상 중이어서 뭐 결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뭐 블랙번이 좀 손해지 않을까 살짝. 그리고 최근에 브리스톨이 홈에서 블랙번 상대로 좋습니다. 3승 2무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해서 흐름 자체는 브리스톨이 좋다. 지난번 스토크한테 대패를 하긴 했지만 1대5로 그 전에 이제 3연승도 했고 홈에서는 지금 연승 중이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뭐 압도적으로 좋았던 건 아니에요. 뭐 몇 번 못 이기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홈 성적이 아주 뭐 극강으로 좋진 않은데 그래도 최근 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스터 원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연승 중입니다. 이 팀도. 근데 냉정하게 원정이 좀 기복이 심해요. 어쩔 때는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도 있고 그게 한두 경기가 아닙니다. 몇 경기 좀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원정 못했다고 보기에는 또 3대0 뭐 무실점으로 이겼던 경기들도 있고 지난 레스터까지 거의 반반이에요. 무득점 반, 뭐 득점해서 이겼던 경우 반해서 그래서 이제 3승 3패인 이유가 그거죠. 홈보다는 원정이 오히려 승리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브리스톨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블랙번이 그래도 흐름을 좀 탔기 때문에 브리스톨도 3연승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상성이 브리스톨이 좋긴 한데 요것도 브리스톨도 그 전에 뭐 입스위치, 옥스퍼드, 퀸즈 상대로 다 못 이겼거든요. 특히 퀸즈 같은 경우는 역전패도 당하고 그래서 뭐 결장 부분도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서 블랙번의 최근 흐름이라면 물론 무득점 경기들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무실점으로 이겼던 경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자, 찰튼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순위가. 그리고 최근에 1무 1패로 좀 밀려요. 홈에서. 그전에도 이제 뭐 무가 좀 많긴 했는데 전적들이 오래됐고 자, 찰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2점 앞서 있습니다. 브로미치보다. 뭐 득실도 야구세고. 근데 브로미치는 원정 패가 좀 많긴 하더라고. 특히 그래도 이제 찰튼은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 일단 그 전에 결장자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상이 거의 이제 수비 쪽에 한 명만 좀 의심이 되고 브로미치 같은 경우도 수비 쪽 공격이나 미드필드는 한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긴 한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소하게 찰튼이 아주 근소하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찰튼이 요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스터하고의 홈 경기 지고 난 이후에 지금 4경기 2승 2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퀸즈파크 원정에서 지고 난 이후에 지금 9경기죠. 그 이후에 9경기 중에 딱 한 경기 졌습니다. 프레스턴 원정. 그만큼 찰튼이 쉽게 안 지고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2승 2무고. 그래서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합니다. 그때 프레스턴 원정에 지는 경기 빼고는 다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흐름은 찰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미치는 그나마 이제 홈에서 잘 안 졌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홈에서 뭐 그렇다고 승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 셰필드 웬즈까지 비기면서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정에서 보면은 미러한테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와포드한테 1대1로 져서 이건 그래도 찰튼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찰튼도 결국에는 이기려면 2득점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실점할 거 생각해서. 브로미치도 보면 원정에서 뭐 스토크나 노리치도 잡았었고 렉삼 상대로는 다득점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2경기 득점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원정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사수나도 막 연패를 하고 있었고 뭐 득점력이 좀 문제였지만 결국 비겼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보다는 찰튼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브로미치가 4연패의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지난번 배당도 낮고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겨서 당연히 찰튼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 찰튼 승무 보지만 약간 반반 봐야 되지 않나. 반반. 반반 느낌으로 간다. 그래서 무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챔피언십은 어려운 게 배당 대비 이게 뭐 좋아 보여도 지난번 뭐 1.4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브로미치도 결국 비겼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그냥 배당 높게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더비카운하고 헐시티는 최근에 더비카운이 2승 1무 20년도 이후에 3경기 무패 중이고 지금 순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시티가 승점이 좀 더 높네요. 5점이나 득실도 좀 더 괜찮고 근데 헐시티는 확실히 홈에서 승점이 조금 더 좋아서 원정 헐시티라면 더비카운도 홈에서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부상 여부를 보니까 수비 쪽에 그나마 최근에 1명 정도. 그리고 헐시티가 오히려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맥버니 이 선수가 이제 종아리 부상.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존의 부상자들이었던 선수들의 뭐 미드필더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더비카운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이제 어시까지 포함하면 10개나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의 이제 부재는 좀 빡셀 수밖에 없죠. 헐시티 입장에서는. 왜냐면 뭐 더비카운보다 이제 득점이 조금 앞설 뿐이지 실점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결장 부분은 더비카운이 좋다. 그리고 더비카운이 요새 잘합니다. 3연승. 홈에서 4경기 무패. 그래서 헐시티도 최근에 뭐 6경기 연속 무패고 홈 원정타 잘하는데 아까 그 공격에 이제 결장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이 선수가 아마 지난 경기 뛰었나? 노리치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가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밍엄전도 나온 것 같고 레스터전도 잠시만요. 레스터전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레스터전. 왜냐면 이게 10경기 정도 뛰었으면은 지금 이게 경기 수들이 13경기니까 한 3경기 정도 못 나온 건데 그러면 아마 레스터부터 못 나온 것 같아. 레스터부터 버밍엄까지 나오고 그런데도 헐시티가 뭐 그 3경기를 다 안 졌기 때문에 요거는 더비카운의 4연승이냐 헐시티의 원정 뭐 3연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헐시티도
결국엔 그 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나 뭐 노리치, 찰튼하고 비기고 또 이겼기 때문에 요거 좀 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비카운이 홈이라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더비카운도 결국 득점력은 헐시티보다 조금 부족하고 홈에서 이겼던 경기 대부분 한 골 차였고 또 한 골 이상 못 넣어서 비겼던 경기도 2번이나 되고 결국 득점력의 문제지 않을까. 언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입스위치 와포드. 오늘은 의외로 무를 보는 게 좀 많네요. 뭐 어제는 승무에서 결국 고민하다 무를 갔지만 오늘은 그냥 단독으로 무승부 보는 게 좀 많네. 오히려 승무에서 무를 선택한 게 적중이 더 잘 되고 무만 보는 건 오히려 적중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미들즈 맞나? 미들즈 브러? 아니구나. 입스위치 먼저 해야 그러는구나. 자, 입스위치하고 와포드 뭐 9위하고 10위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뭐 둘 다 봤을 때는 뭐 전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전적으로 보면 입스위치가 1승 1무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좋은 편이고 자, 입스위치 먼저 이제 결장자를 보면은 주전키퍼가 부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서브가 뛰고 있고 공격에도 한 명이 부상 중입니다. 근데 뭐 골을 넣은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와포드는 딱히 크게 결장이 없는 것 같다. 최근에 공격 한 명 정도만 이제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이번에 출전 여부도 좀 불투명하긴 해서 결장 부분은 와포드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 승점 1점 차입니다. 뭐 득실 차는 당연히 입스위치가 좋긴 한데 이게 홈의 입스위치는 좀 강하거든요. 원정은 지금 1승 2무 2패로 와포드 다음으로 안 좋습니다. 와포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건데 홈에서는 이게 두 팀 다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와포드 입스위치 홈에서 극강이에요. 거의 1, 3이거든요. 승점이. 와포드가 1위 5승 1무 1패 입스위치 4승 2무 1패 3위. 물론 승점이 같은 팀들도 있는데 득실 때문에 그런 거고 원정으로 가면 둘이 밑에서 1, 2등입니다. 와포드 꼴찌죠. 그러니까 홈에서 1등인 와포드 원정 꼴찌인 와포드 너무 달라도 다르다. 근데 입스위치는 홈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결장 부분은 와포드가 좀 더 좋을 수 있긴 하지만 뭐 키퍼 빼고는 뭐 크게 뭐 그렇다고 불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찰튼한테 0대3으로 진 것 빼고는 뭐 퀸즈 파크도 4대1로 잡았고 원정 가서 그리고 워낙 홈에서 이제 다득점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 뭐 브루미치도 잡았기 때문에 그 경기 잡으면서 연패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뭐 와포드도 흐름이 좋긴 하지만 단 조건이 따릅니다. 홈이었을 때 홈에서 뭐 미들즈브로도 3대0으로 지난번 때려잡고 브로미치도 2대1로 잡고 옥스퍼드도 잡고 하면서 최근 4연승 중인데 다 이제 멀티골 이상 넣고 원정만 가면 못 이겨요. 코번트리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도 지고 포츠머스랑 비기고 미럴, 스완지, 찰튼까지 이긴 적이 없다. 지난번 미들즈브로 이긴 흐름이라면은 그래도 어찌저찌 코번트리 원정도 골을 넣었고 해볼만 하다 보이긴 하는데 상대가 입스위치라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아무리 입스위치가 홈이고 원정의 꼴찌인 와포드라도 지난 미들즈브르를 이긴 게 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홈이긴 하지만 결국 대승을 거뒀고 그전 코번트리전도 뭐 3실점을 하긴 했지만 1득점도 했고 그리고 입스위치가 뭐 홈에서 잘하긴 하지만 실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더비카운도 2실점 했고 포츠머스나 노리치 상대로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사우스햄튼도 그렇고 결국 배당 대비 입스위치 승은 좀 별로입니다. 아무리 와포드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뭐 그 정도로 홈도 안 좋고 원정도 안 좋고 뭐 득점도 없고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오버를 가든 패스를 하든 그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비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와포드 프레임 갈 수는 없어요. 원정에서 결국 이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는 그냥 배당 대비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결국 승이 좀 걸린다는 건 무가 뜰 것 같다는 얘기인데 결국 1대1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혹시 마이크 안 들리나요? 잠깐만요. 잘 들리죠? 저만 이제 렉이 걸렸던 거죠? 그런 것 같네. 제가 아까 한번 인터넷 좀 깜빡하더니 방송은 튕기지 않았는데 이게 좀 오류가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뭐 제접을 하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들리시면. 자, 어쨌든 그래서 패스하거나 그런 게 나을 것 같다,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레스터 미들즈부러. 자, 미들즈부러가 2위입니다. 근데 지난번 와포드한테 너무 대패를 했다. 그 정도로 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비길 줄은 알았는데, 그리고 레스터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워낙 이제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고 최근에도 이제 스완지 원정 빼고는 승리가 없긴 했지만 잘 안 졌거든요. 그래서 설마 3연패 당하겠냐 했는데 3연패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블랙번한테. 블랙번이 막 그렇게 잘했던 느낌도 아닌데. 그래서 4연패를 할 거냐. 근데 미들즈브로가 워낙 성적이 좋아서 물론 와포드 3실점은 좀 크긴 한데 미들즈브로도 결국 최근에 언더가 많았던 건 초반보다 득점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초반엔 그래도 멀티골 이상 넣었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는데 최근에 입스위치전 말고는 득점이 다 1득점 아니면 무득점. 특히 지난번에도 원정 무득점을 했기 때문에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답지 않은 흐름이긴 해요. 뭐 성적은 압도적으로 좋은 편이죠. 7승 4무 2패. 승점도 이제 8점 차이 나고 레스터랑. 뭐 득실은 이제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미들즈가 홈에 무패인데 원정에서 2번 졌거든요. 레스터는 홈에서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지난 블랙번 전이고. 근데 이게 블랙번 전을 생각하면 레스터를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뭐 지더라도 뭐 득점을 해서 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미들즈브로가 뭐 와포드한테 0대3으로 졌다고는 하지만 뭐 그 전에 뭐 득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배당은 둘 다 괜찮게 받아서 가볼 만한데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레스터가 뭐 4연패를 하면서 미들즈가 이길 수도 있고 연패를 끊어내면서 오히려 레스터 반대를 갔더니 이길 수도 있고. 근데 냉정하게 흐름만 보고 간다면 미들즈 프렌이긴 해요. 이거는. 근데 막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고 챔피언십도 그렇고 일단 어제보다 더 느낌이 안 좋습니다. 어제 그래도 느낌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아침은 그래도 가볼만 했고 이 조금 애매해서 이제 해축을 고민했었는데 결국 무 잘 잡아가고 고배당 잘 노렸는데 오늘은 어떨지 좀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경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2경기 무득점 3연패인 레스터보다는 미들즈브로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레스터가 그렇다고 뭐 아주 큰 부상이 너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미들즈브로도 그렇고. 아니면 그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블랙번전 뭐 점유율이라든가 슈팅, 레스터. 슈팅은 앞섰는데 유효 슈팅이 거의 없었구나. 점유율도 앞섰는데. 그리고 미들즈브로를 한번 볼게요. 전반에만 2골을 내줬거든요. 근데 미들즈브로는 슈팅도 더 앞서고 점유율도 앞섰는데 운이 안 따라줬나 보네. 유효 슈팅은 같았고. 미들즈브로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옥스퍼드하고 스토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챔피언십은 마무리하고 챔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아챔을 가게 된다면 챔피언십이랑 챔스는 이제 뭐 늘 보내던 대로 뭐 빠르면 8시 늦어도 9시까지 보내고 저건 7시 마감이기 때문에 뭐 한 조합 정도 가게 된다면 미리 저것만 따로 먼저 보낼게요. 방종하고 나서 아마 좀 빠르면 한 6시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퍼드하고 스토크. 자, 스토크도 순위가 꽤 높습니다. 3위. 물론 이제 상성을 비교했을 땐 뭐 1승 1무로 옥스퍼드가 좋긴 한데, 자,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레스터 미들즈브러 상성을 안 봤는데 최근에는 미들즈브러가 2번 다 이겼어요. 홈 원정. 나머지 전적들은 오래돼서 좀 제외를 했고. 자, 그럼 이제 옥스퍼드하고 스토크의 이제 성적을 보면 스토크가 아까 높다 했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실점이 한 자릿수입니다. 9실점. 득점이 18골로 코번트리하고는 차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넣고 있고, 옥스퍼드는 이제 득점은 좀 비비는데 실점에서 차이가 좀 많다. 그리고 이 옥스퍼드가 홈 성적이 뭐 아주 압도적으로 좋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토크도 이제 뭐 홈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원정도 거의 차이 없게 잘하고 있고 해서 지금 결장이 아주 크게 있진 않거든요. 수비 쪽 뭐 한두 명 빼고는 옥스퍼드 최근, 그리고 스토크는 아예 거의 결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은 더 스토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지난번 홈이었기 때문에 뭐 5대1 대승을 거둔 것일 수도 있는데 포츠머스전까지 이기면서 지금 연승 중입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건 그 전에 스토크가 이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고 다 이제 저득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브리스톨전 빼면은 한 거의 9경기 동안 다 언더였어요. 언더. 본인들이 이겨도 뭐 1대0이라든가 뭐 0대0 1대1로 비기든 0대1로 지든 요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이 좀 예외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옥스퍼드는 그래도 최근에 미럴 상대로 이제 비겼고 뭐 셰필드 웬즈 상대로도 다득점했고 해서 옥스퍼드도 보면 홈에서 뭐 레스터 2대2 코번트리 2대2 보면은 의외로 강팀들 상대로도 뭐 미럴도 요새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득점을 좀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스토커도 만약에 지금 흐름을 이어가서 다득점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배당 대비 5번 노릴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토커도 원정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옥스퍼드도 뭐 홈이긴 하지만 무득점 했던 적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버가 이제 뭐 배당만 보고 가긴 좀 빡셀 수도 있긴 합니다. 워낙 이제 언더가 많았던 스토커였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다득점을 했던 몇 번이 있습니다. 2대1, 3대0의 스코어가 리그 초반에.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근데 스토커도 오늘 이기면 3연승이거든요. 3연승까지는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옥스퍼드도 홈에서는 나름 2경기 무패고 그동안 뭐 브라이튼 리그컵 빼고는 쉽게 안 졌기 때문에 오버 갈 바엔 그냥 무 찍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오늘 은근히 무 보는 게 많네. 챔피언십은 가게 되면 무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드디어 1위 팀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번트리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건 뭐 너무 차이 나도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 강등권, 승점 9점, 실점 거의 2배 차이, 득점은 3배 이상 차이. 왜냐, 코번트리가 36골로 유일하게 30점대 득점인 팀인데 2위하고도 20골이 차이 나기 때문에 미들즈하고도. 그나마 20점대 득점을 하고 있는 헐시티, 브리스톨, 입스위치보다도 이제 10몇 골 이상 높거든요. 압도적인 득점력입니다. 거기다 홈이고 여전히 홈에선 무패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원정 성적이 좋지 않죠. 뭐 결장도 거의 크게 없고 코버터리는
셰필드도 뭐 한두 명 정도긴 한데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코번트리 가야죠 이거는. 안 가면 이상한 거죠. 부러질 때까지 가야 된다 봅니다. 상성도 최근에 셰필드 상대로 좋아요. 2승 1무. 그래서 지난번 렉섬한테 진짜 오랜만에 지긴 했어요. 제가 코번트리 승을 봤었는데 오랜만에 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아직 무패 중이다. 그리고 최근 뭐 와포드, 블랙본, 버밍엄 상대로 다 다득점했고 지더라도 다득점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셰필드도 최근에 득점은 좀 꾸준히 하더라고요. 뭐 프레스턴 원정 2득점, 뭐 블랙번 3득점. 근데 기존에 그 전에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요새 잠깐 잘 나온다고 오버 가기에는 뭐 배당이 오버로 떨어지긴 하지만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거는 그냥 코번트리 부러져도 승 보고 차라리 마인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코번트리 승에 마인 봅니다. 오늘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늘 부러지면 뭐 연패라 코번트리도 꺾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선 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메인이죠. 메인 챔피언스 리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6시가 살짝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좀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가 다르긴 한데 그냥 따로따로 묶은 겁니다. 순서는 다릅니다. 순서. 왜냐면 나폴리가 이제 3시 좀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나폴리하고 프랑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순위가 좋진 않아요. 나폴리가 이제 최근에 프랑크 상대로 이제 23년도에 홈 원정 다 이기긴 했는데 일단 보면은 둘 다 1승 2패로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커트라인이 8위 그리고 이제 8위 안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되면은 9위를 하든 뭐 23위를 하든 큰 차이는 없다 보여지고 아직 초반이라서 충분히 뭐 따라갈 가능성은 있죠. 1위가 이제 3승 무패인 팀들이고 1승 2패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데브라이너가 이제 부상이고 그 퇴장도 한 명 있고 그래서 결장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수비랑 미드필더도 출전이 좀 약간 불투명한 선수들이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프랑크는 공격 한 명 빼고는 터키 선수 같은데 이 선수 빼고는 크게 결장이 없는 것 같아요. 버카르트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도안 리츠 자 그러면은 물론 나폴리가 홈이고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나폴리도 결국 이제 지난번 PSV전 너무 많은 실점을 했고 최근에 뭐 인테르 잡고 레체 잡고 연승 흐름을 갔지만 결국 이제 코모한테 비기고 그리고 그 전에 스포르팅한테도 실점을 했던 상황이었고 프랑크가 약간 좀 복불복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은 골이나 많은 실점을 안 해서 이제 대부분 언더였는데 최근은 기본적으로 오버가 많은 팀이에요. 이 팀은. 그래서 3.5 주더라도 원래 오버를 가는 페이스긴 했는데 최근에 살짝 언더를 보이다 보니 오버 가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나폴리의 득점력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리고 나폴리 승도 배당이 좀 별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프랑크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서 물론 AT나 이제 리버풀한테 워낙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폴리 쪽으로 봐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배당 생각하면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폴리 승부 볼게요. 나폴리 승부. 저는 굳이 나폴리 경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시간대도 다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네. 자, 슬라비아 프라하고 아스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비아 프라하가 일단은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죠. 근데 아탈 원정 비겼고 홈에서 보데글림하고 비기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연승인가 하고 있죠. 지난번 번니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리버풀전 이후에 지금 한 12경기인가 무패고 엄청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챔스에서도 단 한 골도 먹힌 적이 없어요. 홈에서 아틀레티코 상대로 4대0, 올림피아코스 2대0, 빌바오 원정 2대0. 그래서 다음 경기 썬더랜드 원정이긴 하지만 흐름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가 두 경기 득점 없는 것도 그렇고 웬만해서 이건 아스날 승 가야 됩니다. 아스날 지금 8득점에 무실점 중이거든요.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하 쪽이 뭐 명단 제외라든가 뭐 부상이 은근히 곳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 쪽도 그렇고 공격 쪽도 뭐 한두 명 정도, 특히 수비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아스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도 있고 뭐 요케레스도 지금 부상으로 떠 있고 마르티넬리도 부상 의심에 기존의 웨데가르드 뭐 마두에케 뭐 장기 부상자인 뭐 하베르츠 포함해서 결장자가 아스널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아스널을 볼 수밖에 없다. 뭐 나머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멤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아스날이 좋습니다. 결장자들이 있어도 아스널 승 봐야 된다. 마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스널도 빌바오전 전반 0대 0이었고 물론 실점이 없는 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결장들이 있긴 한데 요케레스가 그래도 최근 추가로 이제 부상이 생긴 거랑 맨디의 경고 누적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정이고 그래서 그래도 아스날 승에 1마인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슬라비아가 은근 홈에서 강해요. 그래서 그냥 승 보고 넘어가죠. 마인 괜히 건드렸다가 뭐 갑자기 슬라비아가 선제골이라도 넣게 되면 좀 빡세니까. 아스널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 승 보고 그 다음 파리하고 미넨 가도록 할게요. 자, 1, 2위 싸움이거든요. 1, 2위. 지금 파리가 1위입니다. 3승 무패. 득점에서 앞서 있어요. 한 골차. 미넨도 3승 무패. 그래서 일단 파리는 듀에하고 이제 덴벨라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 의심이 되고 수비에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파리도 잘하긴 해요. 근데 지난번 니스도 겨우 이기고 로리앙 원정 비기고 레버쿠젠도 사실 뭐 상대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 퇴장이었기 때문에 파리가 더 유리했고 뭐 전체적으로 챔스 성적만 놓고 보면 바르샤도 잡고 아탈도 대승을 거둬서 좋긴 한데 요새 뭔가 리그에서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넨이 너무 잘합니다. 파리가 또 뭐 바르샤전처럼 뭐 바르샤는 그때 역전을 한 거 아닌가? 일단은 워낙 잘하긴 하는데 미넨의 기세가 너무 세요. 미넨이 프렌을 받을 정도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넨 프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뭐 못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미넨 프렌 줬으면 미넨 프렌 가야 된다 봅니다. 가장 확률 높은 건 2프렌 그 다음이 프렌. 미넨이 지금 무승부조차 없어요. 지금 그때 슈투트전 이후에 그거 포함하면은 아마 15연승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골 넣은 경기도 없습니다. 기본 2골도 아니에요. 3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파리도 만약에 다득점을 하거나 지난 레버쿠젠처럼 아니면 뭐 아탈리안처럼 다득점을 하면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은 전 3.5 기준 무조건 오버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오버보다도 좋은 게 미넨 2프렌입니다. 뭐
얼마나 또 홈에서 잘해서 이제 뭐 미넨 상대로 엄청나게 이제 몰아붙일진 몰라도 살짝 좀 주춤하긴 해요, 요새 파리가. 그래서 2프렌 그리고 프렌까지 보고 이 경기는 그래도 파리 홈이기 때문에 미넨이 연승 여기서 끊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너무 연승 흐름이라서 제가 볼 땐 이 연승 흐름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연승을 하더라도 뭐 1대0, 2대1 스코어 이런 게 많으면 뭐 좀 힘들겠다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3골씩 넣다 보니 일단은 프렌 2프렌 보고 언어번은 오버 보겠습니다. 승패는 솔직히 조금 고민돼요. 다득점 무승부도 있어서 상대가 파리가 아니면 미넨 승 가겠는데 파리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버풀하고 레알.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안 좋죠. 뭐 지난번 에스턴을 잡긴 했지만 그거 한 경기 잡았다고 뭐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알 상대로 지난번 홈에서 잡긴 했는데 지금 레알 흐름이 워낙 좋잖아요. 지난번 발렌시아전 다득점도 했고 그래서 지금 리버풀의 순위를 보면은 뭐 레알도 3승 무패입니다. 리버풀이 2승 1패로 딱 승점 한 경기 차이긴 하지만 리버풀이 지금 뭐 주전기포 부상 중이고 뭐 이삭도 지금 부상 표시 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부상이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아닌데 살라도 예전만큼 못하고 영입한 뭐 비르츠도 아직 한 골도 없고 이게 뭔가 초반에 좋은 것 같았지만 갈수록 점점 리버풀이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리그 연패는 끊었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전에 이길 때도 보면 대부분 한 골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안했었는데 요새 뭐 실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레알이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 지금 흐름 자체가 얘네도 6연승 중이거든요. AT전 빼면은 사실 진 적이 없습니다. 무승부조차 없어요. 뮌헨처럼.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지금 뭐 레알도 떨어지고 리버풀도 떨어지는데 당연히 이건 레알 2프렌 가야죠. 뮌헨처럼. 그리고 레알 프렌 봅니다. 이게 언제 또 프렌이 이제 마인으로 바뀔지 몰라서 바뀌기 전에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조합을 짜다가 일단 레알 프렌 2프렌 그리고 레알 프렌 보고 3.5는 뭐 뮌헨하고 파리랑 다르게 이게 리버풀이나 뭐 레알도 지금 봤을 때는 오버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챔스에서 레알이 실점이 많은 게 아니고 리버풀도 보면은 챔스에서 뭐 AT전 2실점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언더가 나올 수도 있다. 3.5 기준.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배당 대비는 오버 가는 게 낫죠. 미넨보다 배당은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2프렌 보고 요거는 레알 승무 쪽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리버풀 홈이어도 미넨은 솔직히 미넨 승무보다는 모르겠어요. 무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어쨌든 저의 흐름은 연승이 좀 더 흐름이 좋은 원정 팀들이긴 합니다. 프렌을 보는 입장에선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A팀 마드리드하고 위니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러면 승무패가 마감인 건가? 그러네.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 마감이네. 11시. 결국 내일 것도 봐야 되네. 그럼 바로 방종을 하고 요거 마무리 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작도. 자, AT 마드리드하고 위니온 가겠습니다. 자, AT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아주 극강이긴 해요. 원정은 불안한데
왜냐면 AT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AT 데려가서 적중을 했잖아요. 세비야전 3대0 그리고 원정에 불안했던 그런 AT였는데 지난 베티스도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면서 최근에 연승 중이고 뭐 챔스는 좀 아쉽습니다. 아스날한테 0대4로 졌기 때문에. 근데 프랑크 5대1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득점력도 더 많이 넣을 때도 많았고 지금 6연승 중이기 때문에 위니용이 얼마나 이제 뭐 선방을 할지 모르겠어요. PSV처럼 뭐 3대1 그때 승리는 예상을 못했으니까. 근데 인테르하고 뉴캐슬한테 0대4로 지는 거 보면서 AT 승 1마엔 더 나아가서는 2마엔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랑크 5대1 뭐 리버풀한테 질 때도 2골도 넣었고 요새 다시 골 감각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위니형 정도면 쉽게 이겨야죠. 그리고 지금 AT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크게 없어요. 위니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순위상으로 보면 AT가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 여부를 떠나서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T 승 마엔 2마인까지 보고 3.5 마인은 잘 모르겠어요. 3.5 마인 하려면 일단 실점이 없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뭐 지난번처럼 뭐 5득점을 하든 그래야 되는데 위니용이 앞서 2경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AT전은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유벤하고 스포르팅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생각보다 경기가 많죠. 어제 8경기에 비해서 오늘은 뭐 23경기 되니까 뭐 아침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벤과 스포르팅은 전적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이제 챔스랑 유로파만 봤을 때는 2승 2무로 유벤이 좋습니다. 성적이 스포르팅 상대로. 그리고 유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무 1패로 아직 1승이 없거든요. 스포르팅은 2승이나 했고 결장 부분은 수비 쪽에 밖에 없긴 해요. 유벤투스는 스포르팅은 수비랑 공격에 한 명?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한데 일단 스포르팅이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연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챔스 포함 4연승 중입니다. 6경기 무패고 졌던 경기는 최근에 나폴리 원정밖에 없긴 해요. 홈에서 포르투전 요게 아마 리그 시작하고 유일한 패배일 겁니다. 그 리그에서는 포르투가 유일한 패배고 챔스는 나폴리전. 왜냐면 지난번 마르세유전 이제 홈에서 역전승을 했고 카이라트도 이제 4대1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유벤도 한동안 이제 무만 많고 연패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디네세전 오랜만에 이기고 크레모네전도 사실 겨우 이겨가지고 연승 중이긴 해요. 다만 뭐 리그 초반만큼의 흐름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 보여지고 챔스인 점을 감안하면은 비아레알도 2대2 도르트문트도 4대4 레알도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아무리 뭐 성적이 좋고 잘한다고는 하지만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건 유벤 가야죠. 지난번 마르세유전도 결국 선제골을 내줬는데 그래서 유벤 승 봅니다.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스포르팅 2프레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유벤이 그래도 흐름을 좀 찾아왔고 홈에서는 여전히 무패입니다. 무패. 그래서 유벤 승을 볼 수밖에 없다. 뭐 만에 하나 뭐 실점을 하면 오버 나올 확률이 좀 크긴 하죠. 그래서 유벤 쪽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트넘하고 코펜하겐.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은 한 6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아침 조합 먼저 하나 보내고 나머지 챔피언십이랑 그거는 좀 더 조합을 짜보고 이따가 늦어도 9시 전까지는 보내드릴게요. 자, 토트넘 코펜하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첼시한테 지면서 연패 흐름이거든요. 뉴캐슬하고 리그컵도 졌기 때문에 뭔가 잘할 것 같으면 지고
못 이길 것 같은데 또 에버턴은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좀 토트넘은 좀 알 수가 없다 제 느낌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챔스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1승 2무. 모나코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펜하겐이 이 챔스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레버쿠젠하고 첫 경기는 비기긴 했지만 카라바흐 원정도 치고 홈에서 도르트문트한테도 4실점해서 사실 요거는 그래도 토트넘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배당을 보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1승 2무고 무패고 하지만 토트넘이 부상자가 뭐 베리발도 지금 뇌진탕 그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고 쿠두스도 타박상 의심되고 수비 쪽에도 그렇고 마티스텔은 또 명단이 제외가 됐고 솔랑케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래서 뭐 코펜하겐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드필더랑 수비 쪽에 몇 명씩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배당 대비 저거를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펜하겐이 최근에 연패 중이긴 해도 비아레알전도 저 자책골이었고 저는 요 경기는 좀 패스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토트넘 홈이니까 이길 확률이 좀 크긴 해요. 상대 아무래도 리그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모나코나 보데글림 원정 비겼다는 건 그래도 이길 확률이 큰데 이게 아마 승무패에는 포함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승무패 쪽으로만 승무 사이드를 노리든 승만 노리든 노리고 승부식에서는 1.28이면 배당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마인이 뚜렷하게 보여서 이제 뭐 가기에는 마인 노릴 게 아닌 이상은 일반 승이 배당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다.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올림피아하고 PSV 가도록 할게요. 자, 올림피아코스 대 PSV인데 자, PSV가 그래도 지난번 이제 나폴리전 뭐 퇴장이 있었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위니용 질 때만 하더라도 느낌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뭐 아약스 2대2 그리고 레버쿠젠 원정도 1대1 그리고 나폴리전까지 그리고 페예노르트 원정까지 리그에서도 강팀들 상대로 안 지고 챔스에서도 레버쿠젠 나폴리 상대로 1승 1무 지금 위니용전 이후에 무패입니다. 8경기 그리고 대부분 다 오버고 그래서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올림피아코스는 첫 경기 파포스한테 비기더니 아스날 원정, 바르샤 원정 특히 바르샤 원정은 퇴장 이후에 털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쫓아가는 골 넣었잖아요. 0대2에서. 근데 그 경고 누적 퇴장 이후에 야말이 이제 PK 그리고 이제 내리 한 10분 만에 이제 3골을 더 먹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0몇 분 안에 4골을 먹힌 셈이라 타격이 좀 크죠. 자, 흐름은 PSV입니다. 요거는 PSV가 프렌을 받으면 얄짤없이 가야죠. 이거 뮌헨 아스널처럼 아까 뮌헨하고 어디냐 레알처럼 이 프렌 우선 보고 프렌 봅니다. 여기는 올림피아코스 홈이라도 물론 갑자기 또 위니용전처럼 못할 수 있는데 최근 흐름은 너무 좋기 때문에 PSV 승까지 좀 보고 어느 보면 무조건 오버 봅니다. 오버. PSV도 실점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그 8경기 무패할 동안 무실점 경기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퇴장당한 그 즈볼러. 모든 경기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2프렌, 프렌, 오버, PSV 승 4가지 경우를 다 볼게요. 일단 확률은 2프렌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 대비 가볼 만한 건 PSV 프렌과 뭐 오버 고배당으로는 이제 PSV 승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거의 1시간 걸렸는데 앞에 이제 뭐 어제 얘기 좀 길게 하고 막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자, 보데글림 AS 모나코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니까 요거 마무리하는 대로 방종할 테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침은 방종 후에 10분 내로 마무리해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데글림 AS 모나코. 자, 이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원정이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데글림이 이제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잘 안 지기 때문에 지난번 토트넘전도 리드하다가 좀 비기긴 했지만 갈라타전 진 거는 원정이라 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뭐 슬라비아 프라 비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 오버긴 해요. 아직 승리가 없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무 1패입니다. 아직 둘 다 1승이 없어요. 1승이 없는데 모나코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은근히 부상들이 좀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아주 최근 부상은 뭐 그래도 수비나 공격 쪽에 이제 몇 명이 있긴 한데 뭐 미드필더는 뭐 부상 당한 지 조금 됐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게 모나코가 지난번 파리 FC전 진 것도 그렇고 낭트전 이기면서도 3실점을 한 것도 그렇고 특히 첫 경기 클럽 브리에전 원정 4실점 했잖아요. 맨시티랑 비긴 건 잘했습니다. 왜냐 제가 그때 이제 모나코 프렌이었나 아무튼 그거 와서 적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홈에서는 그래도 모나코가 잘하긴 하는데 원정은 확실히 홈만큼은 좀 못하지 않을까. 보데글림 원정이라서 좀 빡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보데글림이 그래도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렌을 못 가는 입장이라 뭐 선뜻 보데글림 승패를 가기도 어렵고 3.5라서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보데글림이면은 갈만한데 결국 모나코의 득점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득점도 많아졌다 뭐 갑자기 또 적을 땐 적었다 이런 상황이라서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저는 승무패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뭐 오히려 갑자기 모나코가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모나코 2프레는 그렇게 뭐 아까 뭐 미넨이나 레알 그리고 어디냐 PSV처럼 좋아 보이진 않고 프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경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이거 어느보다 2.5였으면 당연히 오버를 갈 텐데 3.5라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종합적으로 아챔 홈팀들이 조금씩 다 유리하고 챔피언십 무가 많이 보이고 챔스 의외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프렘 받은 팀들은 가볼만 하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레알 미넨 같은 경우 근데 뭐 다들 강팀이라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강팀들끼리 붙으면 무가 안 나오고 승패로 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뭐 이따가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들은 쪽지를 주시면 되고 후원 관련해서는 후원하신 분들은 6시 한 20분까지 아침 먼저 보내드리고 가볍게 나머지 챔피언십이랑 그리고 챔스는 9시 늦어도 9시까지 빠르면 뭐 8시까지 마무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많기 때문에 챔피언십이나 챔스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은 대충 이제 조합을 짜놨으니까 해서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경기가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잠시만요. 내일이면 또 회차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 회차를 바꾸지 말고 한 회차로 못하나 이거 주말 따로 평일 따로 이렇게 안 되려나 계속 회차가 바뀌면서 이제 시간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이 좀 많네. 아침 챔피언십도 몇 경기 있고 근데 챔스랑 챔피언십은 오늘보다 적긴 하네요. 아침이 내일 많고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는 뭐 유로파 컨퍼런스가 뭐 한 36경기 되나? 18경기씩 시간대별로 그래서 내일도 많기 때문에 뭐 내일도 아마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오후 좀 늦게가 될지 저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침을 안 가게 되면은
아침도 7시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서 7, 8시에 올 수도 있고, 아니 빠르면은 5시, 6시에도 올 수가 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방송하려니까 갑자기들 들어오시네요. 아까 얘기는 다 했으니까 다시 보기 잠깐 열어둘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동물님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까지는 공개를 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조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챔피언십의 가장 좋은 경기들이랑 챔스랑 묶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